안녕하세요. 외신 읽어주는 남자 데니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로 코로나 이슈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탄으로 저번에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코로나 현황 말씀드렸었고요. 참고로 1탄의 현황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반격인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백신에 대해서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질병통제센터인 CDC 홈피에 나와 있는 정보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백신을 맞았죠, 이미. 미국 질병통제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자 백신은 실은 화이자라는 미국의 제약회사와 바이오엔테크라는 독일 제약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을 채택한 백신인데요. 여기서 mRNA 백신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미국 질병통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mRNA 백신을 새로운 접근법의 백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사실 활동성이 없거나 혹은 강도가 약해진 세균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mRNA 백신은 그게 아닙니다. 이 백신은 투여 시 우리 몸의 세포에 명령어를 전달합니다. 단백질을 만들라, 조그만 단백질 조각이라도 좋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면역 반응에 따라 우리 몸에서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데요. 이 항체가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시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은 주사를 몇 번 맞아야 할까요? 바로 2번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사와 두 번째 주사는 서로 21일 간격으로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사 부위는요? 주사 부위는 팔 위쪽 근육에 맞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누가 맞아야 하나요? 접종 권고 대상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백신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백신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만든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방금 말씀드렸던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mRNA 방식의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그럼 주사 몇 방을 맞아야 할까요? 이 백신도 바로 2방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사와 두 번째 주사가 28일, 즉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맞죠? 모더나도 팔 근육 위쪽에 맞아주세요. 모더나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은 18세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는 만나입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두 백신은 콜드체인이 필요한 백신입니다. 즉, 극초저온 상태에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최근 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유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설명드린 백신은 미국 존슨 앤드 존슨사의 얀센입니다. 아니, 미국 회사인데 왜 이름이 얀센인가요? 그 이유는 벨기에에 위치한 존슨 앤드 존슨사의 자회사 얀센이 현재 코로나 백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얀센 백신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아까 화이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유전자, 즉 강도가 약하거나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차원에서는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동일하고요. 화이자, 모더나,
와의 차이점은 바로 극한의 콜드 체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약 영상 4도 정도면 충분한데요. 이는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온은 불가능하고 영상 4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보통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와 비슷하네요. 운반 및 보관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은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고 임상실험 3단계가 막 끝난 단계라고 합니다. 얀센 백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주사 한 방이면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백신이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붙었는데요. 아스트라라는 스웨덴 제약회사와 제네카라는 영국의 제약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리는 우리의 얀센 백신과 같습니다. 하지만 얀센과 달리 접종이 2회가 요구되는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현재 생산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게 투여해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18에서 55세 연령층에게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반면, 즉 고령층 65세 이상에게는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도 접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백신입니다. 노바백스라는 백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라는 미국 회사가 개발 및 제조하였고 4일 전에 나온 BBC 기사에 따르면 노바백신의 예방률은 89%나 된다고 합니다. 노바백신이 우리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사 백신은 모두 유전 정보를 인체에 주입해 우리 몸이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생산한 항원을 면역세포가 인식해 항체를 생산하고 면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에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항체를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 노바백신은 주사 몇 방을 맞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대부분의 백신과 마찬가지로 2방입니다. 하지만 2방을 맞았을 시 예방률이 89.3%나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백신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백신입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5입니다. 러시아산 백신은 최근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며칠 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임상효과 결과 예방률이 무려 92%나 된다고 하네요. 작용 원리는 위에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백신과 같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몸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이 공급 대란을 겪자 러시아산 백신의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월 4일 한국의 방역당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의 백신의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 여부는 아직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백신 이외에도 중국산 백신 시노백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접종 예정이 없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읽어주는 남자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